마치고 로트렉은 가명을 사용해서 전시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왼쪽은 드가의 그림이고 오른쪽은 밴 고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긴 이 안은 사창가의 그 매춘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후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에도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공부를 마치고 툴루즈 로트렉은 가명을 사용해서 전시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후 반 고흐하고 루이 앙퍼팅과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1888년 벨기에 평론가였던 옥타베 마우스는 그에게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에서 11점의 작품을 전시해달라고 초청하기도 했고요. 1889년부터 1894년까지 살롱 데 인데판던스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롱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그림을 올리고 이랬는데 뭐 인상주의파 같은 작가들도 그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19세기의 몽마르트 위치인데요. 19세기 몽마르트는 유명했죠. 더럽기도 하고 집세가 싸고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몽마르트의 밤은 예술가들한테는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소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몽마르트 언덕에는 많은 예술가가 있는 거겠죠. 툴루즈 로트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작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죠. 노동자가 아니었지만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고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의 그림의 주제로 쓰이게 됩니다. 이때 툴루즈 로트렉은 후기 인상주의의 스타일을 굉장히 데벨롭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툴루즈 로트렉이 유명해지는 계기가 있다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물만 루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만 루슈가 1889년에 오픈하면서 툴루즈 로트렉은 포스터 작업을 의뢰를 받게 돼요. 다른 화가들은 반대를 했지만 무시하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포스터들에게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나 댄서 그리고 댄서들이 있는데 이때 툴루즈 로트렉의 작품 세계가 큰 변화를 맞는 계기가 됩니다. 보여드리려면 이 세 작품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유명한 포스터라고 하면은 가운데 보이시는 라블리라는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를 작업하면서 툴루즈 로트렉은 파리의 유명인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대담한 표현과 기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앞서 보셨던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고 그래픽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디테일은 굉장히 스킵된 것도 있지만 이런 실루엣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그 무브먼트나 이런 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알퐁세 무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굉장히 플랫하잖아요. 이 작가도 보시다시피 그래픽적인 게 굉장히 크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이전에는 약간 18세기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해 왔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 작가의 스타일로 인해서 석판화 기법을 이용한 포스터랑 판화들이 생각이 됐고 이후 이런 스타일을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세 분들은 실제 모델이고요. 왼쪽이 이벳 게버트라는 분이고 이분 왼쪽은 이벳 게버트 같은 경우는
가수이시고요. 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라블리라는 포스터는 실제 그 댄서 이름이 그러니까 닉네임이겠죠. 라블리인데 프랑스 그 몰란 루지 하면 유명한 게 캉캉 댄스이잖아요. 그 캉캉 댄스를 만든 댄서예요. 루이 웨버라는 분이시고요. 오른쪽은 제인 아브렐이라는 다른 댄서입니다. 뭐 두 분 다 댄서니까 아무래도 두 분 다 캉캉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죠. 그의 다른 포스터들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최근에 한국에서 툴루즈-로트렉 전시를 했었죠. 거기 전시 때 메인으로 쓰였던 포스터이고요. 이 포스터는 1892년에 오픈한 카페에서 열린 콘서트 프로모션 포스터였다고 합니다. 카페 주인은 처음에는 이게 되게 별로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싶지 않아 했는데 이 포스터의 주인공이었던 그 브루안트가 안 쓰면 쇼를 안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이제 파리에 여러 군데 나중에 보여지게 되고요. 오른쪽은 카바레네의 코미디언의 공연 포스터입니다. 이분 이름이 저기 써 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들이 굉장히 캐릭터를 잘 잡은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런 약간 이 자세를 보면 굉장히 듬직한 모습이라면 이거는 약간 코미디언이라는 게 굉장히 잘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약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손을 되게 재밌게 뻗쳐서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보통 초상화를 그 당시에 그릴 때는 입체적으로 그릴 텐데 라인만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쉐이드라든가 그런 걸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초상화 펜 드로잉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 것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게 조금이라도 좀 틀리면 그 사람의 인상이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툴루즈-로트렉은 그거를 굉장히 잘 잡아내고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다른 포스터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있는데요. 이 두 포스터는 당시 라이터 작가죠. 작가 빅터 조즈 모르겠어요. 작가의 새 책 홍보 포스터라고 해요. 왼쪽은 1892년에 제작된 포스터고요. 오른쪽은 1894년에 제작된 포스터인데요. 그 책 내용을 토대로 만든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플랫하죠. 이 작가 툴루즈-로트렉을 제가 좋아하지만 많이는 몰랐던 작가인데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스터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펜 드로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 그려진 이런 단순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는 포스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이런 얼굴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말도 뭐 보시다시피 예전부터 워낙 말을 많이 그려왔기 때문에 말의 모습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포스터인데 이 글씨체는 다른 사람 거고요. 이것도 물랑루즈. 네, 이거는 댄서 중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댄서 중에 한 분이었던 제인 아브렐이 의뢰한 포스터인데 런던 팔러스 티어나 다른 곳에서 할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스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인 아브렐이 있고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표정 그 뭐지 포트레이트를 그려서 작업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캉캉 댄서들이 워낙 유명했다 보니까 그 모습을 그려낸 것 같아요. 로트렉은 참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너무 그 심플하면서도 플랫하면서도 디테일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네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제가 모르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놀라긴 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겠구나 하는 게. 네. 그는 이제 물란루즈에서 지정석을 두고 매일 밤 물란루즈를 드나들면서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특히 댄서랑 가수, 매춘부랑 서커스 단원의 모습 뒤에 인간적인 비애를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그의 작품은 되게 재밌고 명쾌하고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독창적이었다고 해요.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그 몰라노즈에서 이제 그 안에서 그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댄서 중에 한 분이 굴레의 그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 여자 두 분이 춤추는 모습이에요. 제목을 프랑스어로 찾았기 때문에 제가 못 읽습니다. 이 그림도 아까랑은 또 되게 다른 느낌이긴 하는데 오일인데 오일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약간 파스텔 느낌도 있고 이건 파스텔인가? 아니요, 오일일 거예요. 이런 스트로크나 이런 거가 굉장히 독특하고 정말 스케치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 페인팅이 약간 다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좋더라고요. 약간 스케치하는 느낌이고 굉장히 이렇게 페인트나 이런 거가 굉장히 얇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 끝낸 정말 일러스트레이터 맞다고 생각한 느낌이랄까요. 약간 크로키 같이 약간 굉장히 빠르게 그린 것 같아요. 다 채우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만의 약간 시그너처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다른 물란루즈의 모습을 보시다면 이것도 같은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보면은 아예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바로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딱 보이는 대로 그냥.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거는 되게 심플하게 여기는 잡혀 있는데도 다 하나, 둘, 셋, 네 명이 겹쳐 있기도 하고. 색채를 입힌 크로키 같은 거네. 네네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런 이 여자들보다는 남자에게 집중이 돼 있지만 그래도 여자애들이 약간 취한 듯 이 남자가 약간 꼬시고 싶은 이런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모습은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약간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물러르지 않은 모습인데 저는 약간 나름 인상 깊게 본 게 이런 전체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런 섀도우도 잘 잡은 게 저는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런 그림자 모습도 이 여자의 모습을 잘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건 오히려 메인이라고 하면 이 두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디테일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름 저는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물란루즈에서 직접 오래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중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앞에 보여드렸던 댄서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트루즈 로트렉의 작품들에는 주변 인물들이 모델이 되게 많이 되는데 그 인물 뭐 지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인물들의 개성을 되게 잘 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들 포함해서 얼굴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캡처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중에는 그가 그린 작품들 중에는 사창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툴루즈 로트르 미술관에 있는 카탈로그에 써 있는 거에 의하면 툴루즈 로트르는 사창가의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손님이자 구경꾼이었으며 그가 본 모든 것을 그렸다. 그는 매춘부의 일상생활에 함께했고 매춘부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매춘부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로트르에게 친구가 되어 그를 위해 모델이 되어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매춘부가 단순히 그냥 매춘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대하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매춘부들은 그중 하나인데요. 매춘부들의 여자들은 이제 그 툴루즈 로트르에게 되게 많은 영감을 주게 되죠. 아무래도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고. 그 중에 자주 가던 곳 중에 하나 이름이 미랄레? 프랑스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만 약 100장의 드로잉하고 50여 장의 페인팅을 작업했다고 해요. 1892년하고 93년에는 르리트라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 왼쪽 이거 아닌데? 잘못 들었다. 잘못했다. 아무튼 르리시라는 그림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1894년에는 그의 기억력을 토대로 그 물란 루지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해요. 그거를 보여드리자. 이게 르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침대 안에 있는 모습인데 이거 말고도 이런 비슷한 구도로 침대 위에 있는 여자 2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실제로 거기 있는 상태로 그린 것 같이 그린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억력을 여자 둘이 같지 않고 하나는 남자 같은데. 약간 머리가 짧아서 근데 두 여자분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억력을 토대로 만든 그림인데요. 두 분은 못 보셨지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드가하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드가의 그림은 약간 같은 시간대가 아닐까 정도로 비슷한 느낌의 그림이 있는데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 툴루즈 로트렉은 그 다른 화가들처럼 사창가의 밖까지나 거리 장면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보여드린 작품도 보시면 바깥의 모습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생기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툴루즈 로트렉은 그 내부의 사적인 모습이나 이런 인테리어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이 여성들에게 직업을 넘어선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매춘부가 아니라 그냥 한 여성으로서 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는 이제 보신 그림처럼 이제 일상생활을 묘사하면서 그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이 작품들을 보는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좀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일상생활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매춘부 같지도 않고 그냥 놀고 있는 모습, 그냥 편히 앉아 있는 모습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작품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더 보시면은 이런 여자들의 모습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창가에 가다 보니까 매춘부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졌겠죠. 많이 친해지고 많은 관계도 가졌는데요. 그가 그 매춘부들과의 무분별한 교제도 문제였지만 과음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툴루즈 로트렉의 그러니까 짧잖아요. 그 당시에 142cm 라는 키는 굉장히 장애인 거니까 굉장히 많은 조롱도 받다 보니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해요. absinthe. 네, absinthe죠. 처음에는 맥주랑 와인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압생트를 먹고 이 오른쪽은 earthquake이라는 건데 칵테일이에요. 칵테일인데 그가 즐겨 마셨던 음.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압생트하고 꼬냑을 섞어서 마시는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마셨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워낙 즐겨 마시기도 했고 오죽 유명하면 인터넷에 보시면 뭐 레시피나 이런 게 또 올라오기도 하고요. 뭐 압센트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찾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 알코올이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였냐면 그가 이제 짧은 다리이고 워낙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들 보시면 그가 항상 옆에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 안을 비우고 술로 채워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1890년대 말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 찬란 증상과 기행이 심해져서 그 약 1899년에는 한 3개월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퇴원 후에 이제 좀 작업도 하고 프랑스 곳곳을 여행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알코올 중독과 매독 때문에 이제 몸과 마음이 굉장히 더 망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는 몸에 마비가 와서 어머니의 집으로 실려갔고요. 결국 1901년 9월 9일 만 37세를 못 채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죠. 그 당시에도. 네, 보시면 여기 툴루즈 로트렉 써있죠. 이렇게 만 37이면 저랑도 별 차이 안 나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러니까 좀만 좀 조절했으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심지어 집안도 너무 좋잖아요. 그가 백작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백작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백작을 못 받았고요. 참고로 그의 아버지는 70몇 세까지 살다가 가셨다고 해요.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어머니하고 그림상이었던 모리스 조이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이 툴루즈 로트에게 그림을 계속 알리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그를 기리면서 후에 로트렉 미술관을 세웁니다. 그는 저 미술관이 설마 로트렉네 집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따로 미술. 따로 워낙 그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 힘을 써서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 가시면 굉장히 많이 여기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것까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언젠가는 저도 가보고는 싶은데 갈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요즘엔 해외 여행을 언제나 갈 수 있을까 고민되는 긴 하지만 아무튼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위치는 그가 태어났던 곳 알비라는 곳에 있고요. 정확히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도를 안 봐서요. 그는 약 20여 년 동안의 짧은 커리어 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드는데요. 제가 찾은 바로는 737장의 페인팅, 275장의 수채화 작품, 그리고 363점의 프린트 또는 포스터, 그리고 약 5,084점의 드로잉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건 굉장히 일부인 거고요. 워낙 일러스트레이터다 보니까 그런 드로잉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건 스케치 이런 거를 포함해서 5,000장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짧은 인생 동안에 굉장히 계속 그림을 놓치지 않고 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인데커는 노먼 락화일도 굉장히 그 커버나 이런 거를 많이 그렸다고 그때 저번에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짧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알고 보는 와. 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